저는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면 좀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거든요. 작가는 하나의 욕심이 생기고 꿈이 생기잖아요. 서울 전도를 그렸으면 6대 도시를 또 이어서 그려야 된다는 이게 큰 포부가 또 생겼죠. 한지라는 그런 장점과 먹이라는 또 장점, 전통과 현대화, 자연과 도시, 이거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수목으로 도시 진경을 그리는 박능생 작가입니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에 제가 6월 달에 개인전이 있어서 너무 정신없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전시를 하는지? 제가 20년간의 서울 풍경을 기록한 작품이 전시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10년간 그 유럽을 다니면서 수목으로 그려졌던 그 풍경들을 같이 전시를 할 거고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또 그림 역시도 전시장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국화나 동양화에서 봤을 때 풍경하면 대부분 이제 산수를 많이 좀 떠오르잖아요.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 이제 도시 풍경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는데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뭐 옛날 뭐 한국화하면 산수화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동시대에 보면은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건물들이 현대화되고 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저런 도시 풍경을 수목으로 한번 그려내면 어떨까 많은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좀 실험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범 답안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주로 인물이 있는 뭐 어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달동네 이런 풍경의 도시 풍경은 많이 그려졌지만 맞아. 현대화된 도시 풍경을 그리는 작가가 이제 없어서 음.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하다가 파묵이라고 음. 과감하게 먹을 화든지에 들어붙고 그걸 가지고 음영법을 사용을 했어요. 건물에 진하고 밝고 그리고 이제 선적인 것도 분모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건물과 뒤에 건물이 명암이 생기면서 뭔가 하나씩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하고 제일 맞는 게 야경이더라고요. 밤에 보여지는 도시 풍경. 그 작품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우연히 이제 어떤 뭐 미술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게 이제 저희 때는 그 화가의 등용문이 주로 공모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게 뭐하고 현대 도시 풍경하고는 야경을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야경을 시작을 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대전에 살면서 파노라마의 작품으로 이 전도를 그려보자 대전시에. 그래서 대학원 때 15m짜리로 작업을 완성한 게 있어요. 그게 큰 작업을 하게 된 단초가 됐고 언젠가는 제가 서울에 가서 이 서울 풍경을 꼭 그려야겠다 목표를 삼고 있었죠. 그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2007년도에 제가 이제 대전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국립현대에서 운영하는 창동 창작 스튜디오에 제가 레지던시에. 우연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원을 해봤어요. 그 우연히 지원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네, 그래서 쉽지 않은데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로 옮기게 된 계기가 됐고 또 거기엔 다양한 작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국내에서 활발히 하는 작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작가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럼 그때 약간 뭐 작업에 어떤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생겼죠. 왜냐면 제가 서울에 가면 서울 풍경을 그리고 싶다. 네네. 이제 마침 서울에 왔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도봉산부터 북한산을 계속 다녔어요. 그 답사를 통해서 제가 그런 도시 풍경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의 연구를 했어요. 그런 구성을 가지고 그 2년 후에 제가 이제 난지 또 스튜디오를 가게 됐는데 거기 있다가 거기에서 다시 작품을 완성하게 됐어요. 창동에서 2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리서치 기간이었다면 그렇죠. 난지로 창동에서. 가가지고 리서치한 작업들을 이제 완성할 수 있었던. 그렇죠. 또 타이밍이 잘 맞게 난지로 네. 또 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운이 많은 사람을 했잖아요. 또 바로 지원했는데 또 된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작업도 열심히 했지만 이 스튜디오의 장점이 뭐냐면
이게 또 작가들끼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마음에 맞는 작가들끼리 그 주변을 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자. 그래서 난지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난지의 그 풍경을 그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운 좋게 또 중국의 798 거기서 또 기획을 또 하게 됐어요. 중국 작가랑. 아, 작가님이 직접? 네, 직접. 우리가 또 직접 중국에 가서 그쪽 4명과 우리 4명끼리 기획전을 한 적이 있어요. 창작 공간의 장점이 이런 거다.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셨네요. 네,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기획도 좀 하면서 작업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원래 그런- 성격이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부터 약간 좀 그런 성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소심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걸 좀 두려워했고 그래요? 말도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근데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회장을 하면서 말하는 연습, 태도, 아. 적극성. 그러니까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사실 작품도 그게 약간 이렇게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좀 거칠게 그리는 작가도 있고 이게 그렇죠, 섬세하게 그렇죠. 그리는데 네네네. 제가 좀 약간 거칠게 그리더라고요. 붓질이나 이런 거 표현할 때 과감성도 있고 성격이 바뀌면서 그림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참 주도적으로 뭔가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자. 네네. 그래서 더 기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창동에 있을 때나 뭐 이제 난지도 있을 때 이런 스튜디오 있을 때 또 우연히 또 해외를 보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되면 사람들 만나서 또 대화도 해야 되고 이런 태도들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적극성.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이 자신감을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약간 이런 어떤 그 작업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성격 혹시 뭐 영향을 받았거나 감동 깊게 받았던 뭐 어떤 책이나 그런 게 있었든지. 있죠. 왜냐하면 항상 제 앞에는 항상 선배들, 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작가의 태도를 너는 교실에 있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서 사생을 해라. 저 그렇게도 해준 스승님이 계세요. 그럼 또 어떤? 유근태 교수님이신데 아, 학부 때 이제 나오셨는데 네네. 항상 손에 먹이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항상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작업만 하시지? 네. 그래서 그때 그 작가의 태도가 현장에서의 경험, 그런 철저한 사생력 이런 걸 했을 때 작가가 되는 거야.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또 학부 때 중국을 자주 갔었어요. 중국에 이제 중앙미술학원이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거기 가면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네. 거기는 중국하다. 중국하면 거기 분야별로 되게 다르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 정각이면 정각만 가르치고 뭐 재료는 재료대로 뭐 채색은 채색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다 그렇죠. 배우잖아요. 네네네.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한 우물만 파는구나. 제가 이번에 전시하는 거는 20년이 걸렸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창동부터 시작을 했던 그림이 지금 이제 완성된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인내력 없으면 못 그렇지. 그리잖아요. 그건 집요함. 네네. 그다음에 그 네. 방만한 인내.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사실 포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음. 끝내도 되거든요. 아. 20m에서 끝내도 되고 하는데 어. 안 되겠다. 이게 또 항상 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끝을 봐야 된다 한 게 지금 이제 20년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0m로. 네네. 어. 작가는 하나의 욕심이 생기고 네네. 또 꿈이 생기잖아요. 네네. 서울 전도를 그렸으면 우리 6대 도시를 또 이어서 그려야 된다. 또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이게 큰 포부가 또 생겼죠. 김종호 같이 대종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답사 그렇죠. 정확하게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거를 다 만들어 놨을 때 한 공간에 우리나라의 도시 풍경을 진경을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사실. 어떤 사명감처럼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좀 한우물을 파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한번 시작하겠다고 하면 좀 끝을 보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거든요. 하나의 장소를 내가 갔으면 거기에 이제 감흥이 오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이제 또 가게 되잖아요. 그곳을. 특히 우리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컨셉이 맞는 장소가 생기면 다음 연도에 또 가고 또 가고. 세잔도 뭐 생빅토르 와르산 그런 데를 한 곳을 계속 여러 작품을 만들잖아요. 뭐 모네도 그렇고 뭐 수련을 계속 그려대듯이 작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장소가 좋으면 가게 되고 또 가서 그 그림을 또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창작하고 새로운 화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봄에 가기도 하고 가을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색채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다지만 세계 나라도 그리신 거잖아요. 네네.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스페인인데 네. 톨레도 그림이 제가 많아요. 어. 거기로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구도가 딱 있어요. 거기 파노라마식의 그 장소가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연도 있고 도시 건물도 있고 그 삶의 모습이 다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중심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다 돌려서 볼 수 있는 풍경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360도 보여주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산소화나 풍경 보면 딱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클립해가지고 그쪽을 딱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창문에 투영된 풍경 그런 느낌들이라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내 스스로가 그 풍경 안에 들어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를 그리다 보면 먼 데서 보면 이 높은 빌딩들로 인해서 그 건너편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이 강남이 이제 높아지잖아요. 네, 아파트가 네, 한강변으로. 네, 네. 근데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산에 올라가면 한강이 안 보여요. 울면서 바라보면. 이런 것처럼 그러려면 제가 도시로 들어가서 앞에서 한강의 건너편을 또 봐야 되고 그런 구조적인 거를 알아야 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표면상 앞에 보이는 정면을 그린다기보다는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린다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반복, 꼭 높은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거리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약간 둘레길 갔다가 높은 정상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다시점을 통해서 구도에서 못 보여지는 그림을 또 앞에다 그리고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약간 동양적인 사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내가 봤던 풍경이야라가 아니라,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라는 느낌들. 여기는 여기 어떤 대로가 있고 어느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 상상을 할 수 있죠, 그림. 뭐 실질적인 그림은 뭐 진경이지만, 근데 그 안에 내면은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삶의 이야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재료를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한지라는 그런 장점과 이 먹이라는 또 장점, 저기서 오는 이제 필력들, 구성법, 구도 방식 그런 거를 제가 이제 현대화된 그런 풍경을 그려보고 싶다. 또 작가님만의 기법이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이런 느낌들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 그림은 도시의 저런 필선과 산세의 필선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저걸 어떻게 하면 저 구분을 할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의 선적인 거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풍경을 좀 이렇게 주필로서 좀 거칠고 다양한 느낌을 차별화시키게 제작을 했죠. 제 작품의 장점은 먹이 이제 한 색깔이에요. 네네. 가장 진한 먹으로만 그리거든요. 거리감이 없어요. 약간 이게 평면적이죠. 일반적인 산수는 근거리는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또 뒤에 있는 거 약하게 하고 농담을 좀 활용법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한 가지 먹으로도 얼마든지 앞에 거 뒤에 거 이 거리감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진한 먹으로 한 색으로 풍경을 그린다는 게 저만의 또 작품의 대표. 또 그러고 보니까 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네. 조선시대 작가들은 이렇게 약간 자기 필법이 있어요. 뭐 근대 육대가라든지. 그러니까 요즘의 동시대에서는 약간 그런 필법을 특색 있게 연구를 하는 게 약간 사실 부족하긴 하죠. 저도 이제 30년 했지만 앞으로 더 연구를 통해서 저만의 이런 필법, 지금의 동시대에 맞는 그런 필법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또 후대들이 또 자기만의 화풍이 나오는 거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혹시 그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저는 도시 진경으로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사실. 전통과 현대화, 자연과 도시.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그림은 비록 그림을 그리는 행위지만 이걸 통해서 이런 도시와 자연의 소중함, 공간과 이런 장소 이런 거를 또 상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네, 느낌이 딱 오네요. 오늘 이렇게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또 오늘 또 작가님의 이런 이게 아까 뭐라 했죠? 죽필. 잘못 죽방 같은 느낌들. 죽필로 작가님을 좀 그려봤는데 어쨌든 전 처음 써봤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오! 이야, 이렇게 잘생겼어요, 제가? 저보다 나은데요? 확실한가요? 네. 사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거 꼭 사야 되겠는데? 니콜라스 케이지 닮았어. 어쩐지 느낌이 갑자기 영화관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네.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접 뭔가 네,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하는 느낌, 또 갈필도 나오고 상당히 다양하게. 처음은 아마 힘들 거예요. 네. 처음 써보신 분들은. 힘들었는데 너무 좋은 그 경험이었고 네네네. 전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직접 이걸 또 봐야 되니까. 네. 이것도 보고 더 큰 작업, 네. 대작. 너무 기대됩니다. 그때 꼭 가서 뵙겠습니다. 네, 그때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